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대한해운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058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11시 3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대한해운 0.16% 정도의 소폭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대한해운에 대한 리뷰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놓으시면은 리뷰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항상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 관점이 다 맞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의 의견으로서 참고 영상으로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한해운 설명드릴 때 이 회사는 철광석이나 곡물 같은 이런 이제 화물을 실어서 나르는 대표적인 벌크 선사입니다. 이와 함께 또 벌크 선사로는 뭐 페노션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을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매출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의 거의 대다수가 벌크선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벌크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철광석이나 곡물을 실어 나르는 그런 이제 배를 말하는데, 사실상 철광석 그 돌덩어리를 포장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필요 없이 그냥 그 내용물 그대로 배에 실어서 그냥 옮기는 거, 그게 이제 벌크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건화물 지수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에도 LNG선, 그 다음에 탱커선, 컨테이너선, 이렇게 이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LNG선은 가스, 천연가스고 이 비중도 18%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탱커선, 원유나 뭐 이런 부분들 나르는 거죠. 이 부분도 한 10%인데 컨테이너선 비중이 좀 작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을 비롯해서 이 해운주들이 좀 상승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다름 아니라 바로 그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좀 상승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선 주력, 컨테이너선이 좀 주력인 해운사들이 급등 흐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해운 업황 자체 그냥 뭐 컨테이너선 지수가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그냥 해운 업황 자체가 너도 나도 그냥 좀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실질적으로 대한해운은 벌크 선사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에 따른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 흐름에 대해서는 역시나 이제 같은 생각이고요. 사실상 이 종목은 이 BDI 지수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BDI 지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발틱 운임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건화물, 철광석 실어 나르고 곡물 실어 나르고 그 실어 나르는 배들의 운임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근데 이 BDI 지수는 지금 뭐 1년이 지나도 그렇고 뭐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바닥이에요. 거의 뭐 바닥입니다. 최근에 뭐 1200 뭐 여기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그래서 뭐 3개월도 그렇고 뭐 6개월도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BDI 지수는 크게 올라온 게 없다. 그만큼 이게 올라와야 대한해운이 갈 수가 있고 실적이 좋아지는데, 이게 올라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실적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BDI 지수를 봐야 된다, 대한해운은.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기가 좀 마비가 되고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회복하겠다고 돈을 무진장 풀었고, 그러면서 이제 백신도 나오고, 백신이 좀 나오고 경기가 다시 정상화된다면 다시금 이런 건화물 지수나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대한해운에게도 또 실적적인 부분들이 또 좋아지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겠죠. 뭐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이런 그 해운주들을 볼 때 이 BDI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줘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는 뭐 BDI 지수가 큰 등락이 없기 때문에 뭐 큰 의미를 둘 건 없지만, 혹시라도 BDI 지수가 올라온다 그러면 페노션이나 이런 이제 대한해운 같은 기업들이 크게 좀 실적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BDI 지수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기는 한데, 대한해운의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거래 터진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그렇다는 건 이 종목을 좋게 보고 들어온 매수의 거래량 또는 매집의 거래량, 양봉의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상한가를 갖는 거고, 이 상한가 이런 거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상한가나 이런 부분들을 보내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건 결국에 이 종목을 좋게 보고 들어온 매수의 거래량이 훨씬 더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어느 정도 지금 2배 이상 올라온 시점에서 방향성을 좀 재탐색하는, 쉬어가는 이런 국면에 들어가 있고요. 조정 뭐 크게 올라가지도 크게 떨어지지도 않은 하나의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는데, 뭐 거래량도 없어요. 보시면. 거래량 자체도 크게 뭐 없는 그런 흐름 속에서 말 그대로 그냥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쉬어가고 있다, 숨고르기 하고 있다, 또는 방향성을 좀 재탐색하는 그런 이제 과정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바닥 대비 2배 이상 올라온 시점에서 여기서 뭐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최근에 뭐 증권사에서 대한해운에 대한 이런 이제 전망치가 나왔죠. 내년에 벌크선 수급 개선이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있었고, 눌러보면은 목표가 3,300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 3,100원인데 뭐 못 올라간다는 얘기를 이렇게 좀 돌려서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참고는 해야 됩니다. 참고는 해볼 필요가 있겠고, 아까 실적 개선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목표가 자체를 그렇게 높이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가기에는 뭐 조금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거래 터진 자리를 좀 주목하자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가격이 한 2,850원에서 2,800원 정도, 저는 이 가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방향성 위로 가는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만약 이걸 좀 깨고 내려간다면은 좀 힘들 거예요. 조금 이제 주가나 이런 가격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심화될 수 있다. 그래서 2,800원과 2,850원이 좀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한번 정도 더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실적 개선이 좀 제한적이라도 이 종목에 들어와 있는 거래량이 있으니까는요,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주식이 좋다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사주는 사람이 많으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서 들어와 있는 이런 매수의 거래량이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급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을 더 갈 여지는 남아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숨 고르는 동안에 2,800원, 2,850원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해보고,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간다면 리스크 관리를 한 다음에 다시 밑에서 좀 타점을 잡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최근에 이 종목에서 연기금들이 그동안 이제 계속 매도를 했는데, 좀 매수로 좀 돌아선 부분도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수급적으로는 수급적으로 연기금 쪽에서 매수로 전환된 부분들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대신에 이제 좀 투신도 좀 돌아서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연기금만 좀 돌아서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보다는 기술적인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자리고,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보다는 어느 정도 매매의 영역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만의 원칙이 없다면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대한해운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6분부터 시작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 그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지난 금요일 날은 두 종목이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절에 대한 리딩을 장중에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